나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제때 해내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리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책상에 앉았고 서류는 늘 정해진 순서대로 넘겼습니다. 민원 창구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직책이 있던 만큼 규정대로 설명하고 돌아서면 일은 끝났습니다. 감정은 일에 섞지 않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조직에 대한 예의이고 오래 버티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부하들 사이에서 나는 냉정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은 들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은 거의 없었고 회의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맡기고 가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그런 역할을 나는 오래 해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고 계획한 범위 안에서만 돈을 썼습니다. 무리해서 빚을 내거나 남들 하는 유행을 따라가려 애쓴 적도 없었습니다. 월급과 저축, 연금이라는 틀 안에서 살면 인생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후를 떠올릴 때도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지금처럼만 이어지면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망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허황된 꿈을 좇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따랐고 조직을 믿었고 스스로를 절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적어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진지하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나는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그 안에서 살면 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통장에 쌓인 돈과 앞으로 받을 연금을 종이에 적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살 수는 있겠지만 넉넉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금방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행정타운 인근 상가 분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 밀집된 지역이고 공무원과 민원인 유동인구가 꾸준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자료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기관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고 향후 추가 이전 계획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갑자기 사람이 끊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제도 안에서 살아온 나에게 이 논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예금 이자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통장에 넣어두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돌아오는 금액은 너무 작았습니다. 반면 상가는 매달 일정한 임대료가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설명을 듣는 내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연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다기보다는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무리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역시 욕심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확신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능성을 비교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논리만 골라 들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도시, 공공수요, 안정적인 구조라는 말들이 나를 안심시켰고 그 안에서 나는 나만은 다를 거라고 은근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 선택이 인생을 건 결정이라는 사실을 애써 가볍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상가가 완공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주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랐던 건 바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고 나 역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행정타운이 가까운데 설마 오래 비어 있겠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는 간간히 있었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제시받았던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부터 낮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죗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자는 빠져나갔지만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다. 처음엔 시간이 걸린다. 상권은 결국 살아난다.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나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그 불안은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흔들림, 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변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라는 이유로 처음 세운 논리를 스스로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분명히 생겼지만 나는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도 이 선택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겹쳐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금 오르겠지,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금액은 매달 달라졌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됐습니다. 임대료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데 나가는 돈은 분명히 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변 상가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상가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임차인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계약했을 조건에도 고개를 저었고 계약이 되더라도 더 낮은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한번 낮춘 금액을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버티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과 이대로 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불안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지출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우면 숫자가 먼저 떠올랐고 잠을 자다가도 문득 깨어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괜히 묻게 될 질문들이 두려웠고 아무 일 없는 척 대답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이 시기부터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의 선택을 전부 부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애써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추락의 속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받았는데도 내가 끝까지 외면하고 있던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을 때 나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는데 그 의미를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모든 이유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상가를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불러야 했고 그 숫자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여유는 이미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아졌고 경매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힘도 다시 시작할 자본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정해진 절차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손에 남은 돈은 처음 계획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번 실패는 만회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삶의 토대가 한 번에 무너졌고 그 위에 쌓아 올렸던 자존심과 확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붕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다른 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내가 근무했던 공공기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불이 켜지기 전에 시간에 들어와 바닥부터 닦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익숙한데 나를 대하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내 앞에서 긴장하며 쩔쩔매던 후배들이 이제는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고 나와 가장 많이 부딪혔고 괴롭혔던 그 부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잠시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전엔 말 한마디로 사람들 다 조용하게 만드시더니 지금은 말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시네. 그리고는 바닥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얼룩은 바로바로 지워야죠. 그때는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지며 했던 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밥벌레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의 나는 그 말이 훈계라고 믿었습니다. 조직을 위한 말이고 책임 있는 자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알겠습니다. 그건 지도도 원칙도 아니었습니다. 권위에 기대 사람을 눌렀던 오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 울지는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지는 물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한꺼번에 겹쳐 보였습니다. 늘 내가 옳다고 믿었던 태도, 단정적인 말투, 그리고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이 정도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확신, 돌아보지 않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인정합니다. 인생을 무너뜨린 것은 한 번의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택 앞에서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던 태도였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후회가 눈물로만 남았습니다. 나는 다시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도 같은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런 선택을, 이런 태도를 누군가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